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포럼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소개 및 혁신적 의료 서비스의 미래 변화상에 대하여 세 분의 연자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 데이터 서비스 혁신 방향에 대해 패널 토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의 세부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이형훈 국장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정 KPMG 김한수 상무님께서 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오는 변화와 의료 분야 혁신 사례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남 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님께서 개인 의료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중심 의료 서비스 혁신 사례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마이의료데이터 TF 현영남 팀장님께서 마이헬스웨이 구축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 아산병원 김영학 교수님의 주제로 의료 데이터 서비스 혁신 방향에 대해 패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제1차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이형훈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형훈입니다. 오늘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1차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또 큰 협조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 VIP도 많으시고, 근데 제가 우리 조직위원장이신 최동훈 병원장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네 분들께 대한 인사는 가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이헬스웨이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말합니다. 정보고속도로를 통해 국민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헬스웨이는 국민이 자신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초 인프라입니다.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째, 국민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포함한 현안의 논의. 둘째, 선진정책 기술의 동향 파악 및 국내 적용 방안 논의. 셋째, 그리고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에 관한 의견 수렴.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제공되면 국민은 다양한 의료 정보를 본인의 질병 치료 및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환자가 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이 해소되고 병원 간 진료 연속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가 혁신되고 I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흩어진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하기 위해서는 마이헬스웨이라는 정보고속도로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어떤 보건의료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의 참여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마이헬스웨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권순만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 출범하는 제1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님,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 임권호 부위원장님, 이하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를 해주실 분들을 비롯해서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간 의료 기술 발전은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의 도약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개인이 중심이 되어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마이데이터 시대 흐름의 핵심일 것입니다. 마이헬스웨이가 구축되면 민간은 혁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은 실생활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데이터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의료가 되도록 하는 이 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룬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는 마이의료 데이터 정책 소개 및 혁신적 미래 의료 서비스 변화상을 주제로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의료 서비스 혁신에 대해 발표하고 만성질환 중심 의료 서비스 혁신 사례 발표와 정부 마이헬스웨이 추진 사업의 소개를 통해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현주소를 공유하고 또 의료 데이터 서비스 혁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포럼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기술, 동향 등 사업을 논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이 의료 데이터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 임근찬입니다. 오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포럼이라는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님, 또 우리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님, 또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관련 많은 의료계에 계신 분들과 산업계에 계신 분들,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년 전에 의료법 23조 2에 의해서 전자의무기록에 근거하여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사업과 또한 진료정보 교류사업, 개인건강 PHR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 정진과 의료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의료 정보화 대표 기관인 것입니다. 저희 원은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와 또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을 구축 및 실정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국민 곁에서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할 마이데이터가 가져오는 변화와 의료 분야 혁신 사례, 또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의 의료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적용 사례, 또 개인 의료 데이터 혁신 발전 방향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관여도가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원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인의 의료 마이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가 가능한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국민의 진료 연속성 및 건강 정진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삼정 KPMG의 김한수 상무님께서 마이데이터가 가져오는 변화와 의료 분야의 혁신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정 KPMG 김한수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이 내용이 앞으로의 마이 헬스웨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이데이터가 가져오는 변화와 의료 분야의 혁신 사례입니다. 먼저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이 장표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땅에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자국을 남겼을 때 이 발자국의 주인이 그 발자국을 찍은 사람인가 아니면 땅이나 밭의 주인이냐, 이런 질문에서 이 마이데이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고객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 하지만 여러 기관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누구의 것이냐가 마이데이터의 처음 시작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마이데이터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의료 서비스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의 개념은 고객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에 따라서 고객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의 고객 정보의 주인은 고객이지만 임의로 고객 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기관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다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개인이 특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본인의 동의하에 권리를 위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해당 데이터들을 전부 수집을 하고 이것을 가공,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좀 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활용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이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정보 이동권이 바로 이 마이데이터의 시작입니다. 초기에는 프라이버시였죠. 이후에 개인정보를 본인이 결정하는 동의 삭제권으로 갔고 이제는 좀 더 능동적으로 본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 마이데이터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전송 요구권을 법제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올해 8월에 다 오픈이 됐어야 되는데 일부 좀 연기가 돼서 올해 말 정도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이제 제공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적용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일단 금융기관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요 위주로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에서 왜 마이데이터 사업을 그렇게 중요시하냐라면 결국 고객을 중심으로 금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기관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생태계로 넓혀 나가려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내지는 생태계 비즈니스로 넓혀 가려고 하는 것이 금융권이 마이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금융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접점 채널을 조금 더 온라인으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좀 플랫폼으로 나아가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되게 제한적으로 갖고 있던 금융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비금융 정보, 금융 정보를 조합해서 분석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게 금융에서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핀테크나 ICT 기업들이 대거 금융에 투입되면서 아무래도 금융의 사업의 영향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의 비즈니스는 되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로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업종의 합종 연횡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가치 제공된 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고객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융권이 마이데이터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아마 금융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 있을 텐데요. 이거는 지금 금융권이 마이데이터를 되게 필사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데이터의 사업의 당위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미래 고객 접점의 확보입니다. 지금 금융권이 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수많은 채널들은 많은 비용을 발생하고 있고요. MZ세대, 신세대들은 절대 비대면 채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고객 접점 확보를 위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모든 금융권들이 회사 중심으로 본인들이 판매하는 상품 중심으로 업을 이어나갔다면 이제는 고객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고객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 국내의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들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들입니다. 좀 더 많은 고객, 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고객의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것을 분석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끊임없이 창출해냅니다. 이런 개방형 생태계 위에 결국 본인들의 사업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마이데이터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이데이터를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인 개인 신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희가 은행 내지는 보험, 증권, 카드 이런 회사들과 어떠한 거래를 하고 있고 어떤 정보를 그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어떤 걸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주였고요. 이제는 결국 데이터가 개인에 대한 좀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헬스웨이라는 의료 허브, 의료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공에서는 지금 공공꾸러미라고 해서 공공 관련된 정보들도 비슷한 형태로 확대하는 것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방위적으로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원하는 건 결국 데이터의 경제 활성화고요. 4차 산업의 근본이 되는 빅데이터, AI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신사업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조금 더 완화해 나가는 유도해 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냐라는 게 저희들의 해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료, 공공, 통신, 금융 아마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가고 있을 거고요. 그중에 오늘 이제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마이헬스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마이데이터에서 오픈된 정보들은 보험사에서 어떤 보험을 갖고 있고 이 보험이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얼마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되게 제한적인 정보였고요. 이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들어든 건 아직 확정은 안 된 내용이지만 기본 정보, 방문 정보, 진단, 수술, 사후 관리 이런 많은 정보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오픈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데이터가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각의 플레이어들은
다양한 정보를 좀 더 다양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디지털 병원인데요. 디지털 병원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일단 뒤에 뭐 자세하게 설명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그냥 터치하고 넘어가면 지금 병원이 갖고 있는 모든 진료 기록을 전산화시키면서 통합적으로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현하는 차트리스를 가져가는 게 디지털 병원의 가장 큰 축입니다. 그래서 고객 측면에서는 고객은 어쨌든 제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의료진 측면에서도 차트리스를 통해 많은 불필요한 수기 업무들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디지털 병원이 많이 좀 화두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인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나오시는 건 아시겠지만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많이 좀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건강 정보를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한 걸 가지고 자문 및 치료를 하는 이런 형태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좀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국내에서 많은 업체들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케어부터 시작해서 큐어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고요. 그리고 포스트 큐어, 치료를 받은 이후의 관리 쪽에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나 이 플랫폼 차별화 경쟁이 많이 좀 심화되고 있어서 점점 운동, 영양, 서비스 중심의 이전에 뭐 홈트레이닝, 건강식품을 포함한 그런 영역으로 좀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 때문에 집에서 홈쿡 쪽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스스로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생활 서비스 영역으로 좀 더 확대됐고요. 그리고 뷰티나 심리 이쪽으로도 많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따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들이 결국 이 이종 산업의 플레이어입니다. 결국 합종 연행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목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홈 트레이닝 쪽이 좀 많습니다. 저희도 아마 지금 구글이나 뭐 찾아보시면 수많은 앱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 본인의 맞춤형 앱들을 다운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미 많이 돼 있고요. 예, 국내에서 보면 야나두라는 온라인 교육업체가 홈 피트니스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헬스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협약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상품까지 연계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되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헬스케어를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에 먼저 이제 사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라는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기본이 마이데이터를 수집, 저장,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 사전에 이 사람이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앞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전 예측, 그리고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이 환자가 어떤 병원과 어떤 의사와 매칭이 됐을 때 가장 치료에 대한 효율이 좋을지를 분석하는 크게 4가지 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수집, 저장, 제공을 하는 기업들은 일단 영국의 디지미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정보들을 건강,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발리드과 피크닉 헬스가 유명한데요.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그리고 의료 기록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해당 플랫폼을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는 회사에 제공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관리 유형입니다. 미국의 옵텀이나 웰닥 같은 경우는
옵텀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서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로 종합 건강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옵텀이 나왔고, 지금 뒤에 좀 상세한 내용이 있긴 한데 건강관리 플랫폼을 랠리라는 앱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통해서 고객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의료 비용, 그리고 임내원에 대한 서비스 일정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닥은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 고혈압, 천식 등 단기간에 치료가 안 되는 만성 질환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환자가 스스로 질병을 관리하고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관리하고 환자 또는 가족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위험 환자의 사전 예측입니다. 레티나 리스크가 아마 가장 유명할 텐데요. 당뇨병성 안질환에 대한 헬스텍 운영 업체입니다. 실제로 취합된 정보를 분석을 해서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인 망막병증의 위험을 추적하고 이 당뇨병 유형, 기간, 성별, 진단 여부, 혈당, 혈압 등의 항목을 가지고 실제로 이걸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레티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카이저 퍼머넌트라는 회사가 유명한데요. 통합 관리 의료에 대한 컨소시엄이고요. 병원의 검진, 진료 정보를 분석해서 치료 시기가 지연된 환자들을 자동 감지하고 자동 감지된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함으로써 고위험 환자를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건강정보 기반으로 환자와 의상을 매칭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통 병원에 갈 때 여기 의사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보통 병원 가고자 하는 집 근처의 대형 병원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어떤 의사가 이런 부분을 잘 보시는지 잘 진료하시는지를 환자가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지는 의료계의 지인이 있으면 지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절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암으로 좀 제한되고 있긴 하지만 개인의 건강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암 전문의가 어떤 분인지를 매칭하는 형태로 실제로 서비스를 그것도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원격 의료부터 의사소견을 제시하는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료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해외 타사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의 서비스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고요. 저희도 처음에 시작은 아마 이런 형태로 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 의료기관과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들 그리고 정책 당국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을까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가 생각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디지미는 개인정보 저장소를 이렇게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셜, 의료, 헬스케어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취합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연계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옵텀입니다. 옵텀은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식을 분석하고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매출이 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보험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존 행콕이라는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약간의 비용을 더 내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유무료의 멤버십이 결합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치로 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 때문에 마스크가 사실 제 발음을 좀 많이 깎아먹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발표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잠깐 질의응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질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시 뵙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KPMG의 김한수 상무님의 발표였습니다. 마이데이터의 개념에서 다양한 의료 분야 활용 사례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님께서 개인 의료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중심의 의료 서비스 혁신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제가 봄 학회 때도 한번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오늘 제목이 너무 가슴이 뻐근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혁신 사례라는데 혁신 사례가 없죠. 의료 정보가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게 될까 하는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뭐 마이헬스웨이를 해서 벌써 거의 근 3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시고 여기 사진이 없어서 몇 분 못 없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만들어진 어떤 플랜이고 특히 뭐 여기 김영학 교수님 와 계시고 뭐 박하영 교수님, 신수영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해주셨고 요새는 또 고한경 교수님이 또 법제도 분과 쪽에서 뭐 법적인 것을 많이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력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뭐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흩어져 있고 이게 모여져 있지 않아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의료 데이터를 조금 쉽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말은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료기관, 공공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개인한테 넘겨주고 개인이 뭔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마이헬스웨이의 그냥 가장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혁신이죠. 완전히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 정보가 개인한테로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권의 어떤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우리가 변화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저장소를 뭐 웬만하면 안 쓰고 가능하면 흘러다니는 고속도로와 같이 만들어서 이것을 써보겠다. 그래서 마이헬스웨이라 함은 뭐 이름도 잘 줘주셨고 컨셉은 그냥 분절돼 있는 모든 데이터들 여러 병원에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개인한테 던져주고 개인은 그 데이터를 잘 받아서 내가 혼자 쓸 수도 있고 그것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과 연계를 해서 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 건강 정보를 이용해서 내 건강을 내가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시작이고 그러면서 본인의 동의하에 모인 여러 가지 의료 정보들이 진짜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포괄적인 동의가 전제된 그런 산업적인 데이터들로 모여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되나 이렇게 생각인데 엄청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금융 정보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편합니다. 금융 정보를 쓰면 내 계좌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은행을 안 가도 이체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또 이율이 좋은 여러 가지 상품들을 검색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의료 정보를 주는데 과연 개인이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뭐 의료 정보에서 굉장히 민감 정보니까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금융 정보가 훨씬 더 난 민감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 정보는 내가 편하니까 쓰죠. 그렇지만 의료 정보인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쓸 줄도 모르는 정보를 왕창 줬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 그냥 시큐하게 놔둬라. 이런 그 뭐 개념적인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바꿔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 연자께서 뭐 하이브리드 데이터까지 이제 아주 야심차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이브리드 데이터까지 가려면 사실은 의료 정보의 사용, 의료 정보의 진짜 유용성 이런 것들이 먼저 잘 컨펌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는 길 닦자, 뭐 고속도로 놓자 이런데 혁신적인 신뢰가 있겠는가? 제목을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곰곰이 하다가 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획을 했을 때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왜 안 넘어가죠?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안 넘어가네. 그래서 이제 혁신 사례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마우스가.
마우스가 나간 것 같아요. 이 배터리가.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 우선 뭐 이것이 근데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이게 이제 맥켄지 리포트지만 이 리포트 외에도 많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생긴 다음에 여기서 보다시피 페이스 투 페이스 진료가 거의 40% 이하로 떨어지고 원격 의료가 쭉 올라갔죠. 거의 70%까지 다다랐는데 이런 그 전환이 불과 3개월밖에 못 가더라. 다시금 원래 원자리로 돌아와서 뭐 지금 현재 한 20% 정도밖에 안 남고 다시 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돌아갔다. 왜? 미국 같이 넓고 사실은 원격 진료가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은 해도 계속적으로 모든 진료가 원격으로 바뀔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료 정보를 주고받고 의사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할 수 있고 아주 커넥티드 케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나의 건강 기록. 여러분들도 이제 가져 나왔으니까 다 이제 그 앱스토어에 가서 이 PHR 나의 건강 기록을 쳐서 이 앱을 좀 다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질병청에 있는 백시네이션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뭐 우리가 증명서처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투약 정보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모든 딴 병원 다니다 오시는 초진 환자들은 제가 이걸 이용해서 투약 정보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검토를 잘 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 진료를 했는지 또 건강검진을 특히 질병관리본부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이력이 나와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SLS하고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SLS에 있는 들어있는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여기 다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로그 데이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당히 파워풀한 여러 가지 이제 진료 정보가 돼 있죠. 단 병원 기록은 지금 없는 겁니다. 병원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환자의 차팅, 검사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면 처음에 참 재밌다. 그다음에 3번 들어가면 다시는 안 열게 됩니다.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들과 링크를 시켜서 아마 이 데이터를 자꾸 써보면서 이런 때 내가 이용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자부에서 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하고 링크가 될 텐데. 그 중에 몇 가지 저희가 이제 꼭 빨리 링크가 돼야 되고 반드시 돼야 될 분야가 뭐가 있나 그런 거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 예타 통과하고 본 예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시작은 그런 거죠. 이제 프레밍함 하스타디가 시작이 돼서 불과 한 5천 명 정도의 코호트를 만들어서 70년을 팔로우업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심장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 등 뭐 이런 것을 모두 다 밝혀내면서 거의 뭐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로 인한 사망률을 지난 40년 동안 75%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새로이 심장 질환이나 이런 의료를 이끌어 나가는 선두의 어떤 컨트리로서 입지를 굳힌 그런 것이죠. 굉장히 좋다. 이런 코호트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질환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코호트 하나를 유지시켜서 5천 명을 2년에 한 번씩 풀 검진을 하는데 거의 뭐 1,000억 이상의 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MRI나 이런 걸 다 했는데 미국 수가가 워낙 비싸니까 어려웠는데 저렴하게 이걸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적어도 100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위 20개 정도의 아주 다빈도 질환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병의 어떤 병인 같은 것도 알 수가 있고 예방에 대한 거, 바이오 마커를 치료하고 최적의 치료법들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100만 명의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데 일일이 그걸 정부에서 돈을 줘서 모든 검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의료 정보를 두드려 모아서 그걸 인테그레이션해서 빅데이터를 하면 아마도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국 프레시즌 메디슨 이니셔티브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거긴 시작이 돼서 이미 32만 명 정도가 벌써 인롤이 됐고 그 개념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밴더빌트 조시 데니가 우리한테 준 데이터고 파티시판트가 들어와서 검사보다는 바이오 샘플만 하고 자기 샘플을 하고 동의를 하면
내 동의를 거쳐서 HPO나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가 모여져서 이 데이터 로우 데이터 리포지토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아이폰을 쓰거나 뭐 갤럭시를 쓰는 사람의 클라우드에 들어있는 자기의 라이프 로그도 여기에 주게 됩니다. 그럼 모든 들어온 데이터를 전부 다 로우 데이터 레포지토리에 우선 때려넣고 그걸 표준화하고 정리를 해서 큐레이션 시켜서 큐레이션 데이터를 뭐 레포지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API를 통해서 각각의 필요한 부분에 넘겨주고 환자한테도 넘겨주는 그런 개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포괄적인 동의가 아주 주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데이터는 우리가 아카데믹한 데이터로는 쓸 수 있지만 비즈니스화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기에는 굉장히 지금 제한적입니다. 비록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내가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극복해내기 어려운 장애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 오브 아스 플랫폼에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뭐 파이어 API를 통해서 그 서버하고 접속을 하게 되면 내가 보낸 데이터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디에 가서 저장돼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걸 내가 볼 수가 있고 언제든지 내가 동의를 철회해서 도로 가져올 수가 있고 대신에 이 환자들한테 주는 것들은 이제 풀 뭐 넥스 뭐 NGS를 다 해서 제네틱 시퀀싱을 해서 환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여러 가지 결과물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서비스들을 해서 환자들이 여기에 락인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 또 하나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볼런티어십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내 후손까지 앓게 할 수는 없다. 뭔가 내가 이 데이터를 줌으로써 우리 그 국민의 복지, 뭐 건강을 증진시키자 하는 그 볼런티어십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서 벌써 32만 명의 데이터가 갔고 여기서도 제네틱 시퀀싱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뭐 어떤 질환부터 어떤 형태로 할 건가를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이 플랫폼이 잘 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동의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뱅킹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들하고 일이 되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게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마도 우리가 마이 헬스웨이가 여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HPO처럼 링크해서 하기가 어려운데 국가의 공공 데이터들을 다 링크시키고 그다음에 내 개인 의료 정보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모든 의료 정보를 내가 포괄적인 동의와 함께 데이터 서버에 넣어준다면 우리가 모으는 100만 데이터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의료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정말 이제 우리한테 큰 재산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쌓여질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진짜 큰 미래의 자산이 될 거고 이게 무슨 뭐 산업적으로 크는 것보다도 우리 국민 건강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의 가장 근간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아마 마이 헬스웨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년 초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목값이 만들어지고 그 목값이 만들어질 때쯤 정말 잘 돼서 예타가 잘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 그 링크가 아마도 그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그 3차 뭐 상급 종합병원은 개인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병원이 얼마나 팬시하고 뭐 정보 시스템이나 모든 게 다 돼 있고 사실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병원의 자체의 어떤 그 생존 능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수준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문제는 이제 1차 의료기관을 얼마나 거기에서 레벨업을 시켜서 환자들이 우선은 아주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뭐 사람들의 능력은 되는데 퍼실리티가 부족한 거죠. 리소스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그 의료기관을 인파워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충분한 의료 데이터를 주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달해 주는데 그런데 아마 마이 헬스웨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1차 의료기관 원격 모니터링 코칭 사업인 뭐 만성질환관리 시범수가 사업이 이미 론칭이 돼서 3,000개의 의료기관이 접속을 했고 약 30만 명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인롤이 됐고 내년 3월이면 이게 본 사업으로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1차 의료기관에 와서 한 몇 가지 검사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다닌 모든 병원의 데이터들을 1차 의료기관 선생님이 보면서 그 환자한테 최적의 치료를 레코멘드 해줄 수 있고 해서 그 퀄리티가 올라가면 자연히 뭐 의료 전달 체계가 갖춰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한 우리가 데이터들이 이미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죠. 저희가 벌써 15년 전에 다이아베티스 케어를 했는데 뭐 30개월로 팔로우업 해도 환자하고 커넥션돼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치료 잘할 수 있다는 것도 보인 바가 있고, 뭐 스마트 케어라는 산자부에서 대형 프로젝트도 해서 여러 의료기관이 동시에 임상을 해도 효과가 충분히 된다. 환자만 모티베이션 시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알려줬고, 그래도 의협이 못 믿겠다. 안전성 유효성 평가해라. 그래가지고 안전성 유효성 평가도 해서 국회에 보고를 했고, 그것이 이제 현행 만성질환 관리 시범 서비스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좀 탁상 행정적이다. 환자가 오면 동의를 구하고 30분 동안 환자 교육을 시키고 인로를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 1차 의료에 가보시면 알지만 환자들이 쭉 줄 서 있는데 그 환자 한 명 데리고 30분을 보면 그런 그 프로세스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을 하고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내 EMR은 따로 있고, 또 일만사업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자 그동안 모니터링한 데이터는 따로 보고, 심평원에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폼을 보내서 리임버스를 받게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다 고쳐보자. 거기에 이제 1차 의료기관을 도와주려면 아마도 이 나의 건강 기록이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붙이고 있습니다. 고도화 사업을 해서 이민택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일만 사업 프로그램 없이 우리가 EMR에 뭐 의사랑이다, 뭐 지금 아마 저 최도화 뭐 대표님 와 계신데 그쪽에서는 아마 비트 컴퓨터랑 한다고 내가 강재현 선생님한테 들었고, 뭐 이런 그 EMR에 아예 이런 치료 프로그램들이 붙어서 EMR을 보다가 망관제를 하는 사람이 오면 그 앱에 들어가서 그 환자가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보고 내가 검사한 데이터를 거기다 끌어다 붙이면 거기서 보고 환자가 채팅을 하고 원격 모니터링 코칭을 하면 그 데이터가 하나로 쌓여서 또 다른 일 없이 그냥 곧바로 심평원으로 연계가 돼서 뭐 전혀 불편 없이 리임버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아마 큰 역할을 또 여기에 마이 헬스웨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아마 우리가 좀 갔으면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이제 그 마이 헬스웨이 팀에서 이거 4차 위에서 하면서 이걸 돌려주시겠습니까? 여기 안 잡히네. 영상 한번 복과해서 좀 빨리 얘기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틀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낯선 변화는 깜빡이네.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마스크 낄 일 없지? 아빠, 아무래도 정기검사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아픈 곳이 많아지고 하루에도 몇 가지 약을 드셔야 하는 우리 부모님. (72세는) 처음이라서 변화된 일상이 낯설고 불안하실 부모님의 더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우리는 바뀐 일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스스로 모바일로 손쉽게 건강관리를 하고, 네, 아버님. 이전 진료 기록과 처방 기록 전달받았고요. 네네. 집에서 측정하신 혈압 혈당 수치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병원을 다녀오셨는지, 약은 타오셨는지 이제 가족들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금 안심이 됩니다. 기술을 넘어 사람을 지키는 일, 의료 데이터 활용의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디지털 트윈 포 다이아베티스, 뭐 디지털 트윈 포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4차 위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마지막 작업으로 이제 해서 내년 초까지 정리를 해서 넘길 생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근데 막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문헌을 찾아봐도 그렇게 잘 정리된 데는 없고 다 아이디어만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 디지털 페노타이핑 여기에 적어놓은 모든 이런 데이터들이 다 몰려가고 그 다음에 디지털 페노타이핑을 통해서 라이프로그니 모든 데이터들이 모아지면
그 여러 가지 자료가 롱기튜디널하게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디지털 페이션트가 쭉 생기게 되고 새로운 환자가 오게 되면 나와 똑같은 나와 쌍둥이가 되는 환자의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에 내 데이터가 투영이 되면서 버추얼 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버추얼 미가. 그리고 그 버추얼 미가 항상 나와 동시에 어떤 데이터로 연결이 돼서 늘 변해가면서 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진짜 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변해가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서 미래로 넘어갈 텐데 그런 동적인 데이터의 연계에도 가장 근본은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교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도 아마 마이 헬스웨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윤건호 교수님은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서 임상에서의 오랜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생한 의료 현장의 소리를 잘 전달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마이의료데이터 TF 현영남 팀장님께서 마이헬스웨이 사업 소개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현영남 팀장입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료 분야 이제 마이데이터 도입에 대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조합이 돼서 현재 저희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올 2월에 그에 대한 도입 방안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현황 및 문제점, 그다음에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과제, 향후 추진 일정 형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라는 자체를 아까 마이데이터라는 자체에 대해서 앞에 두 분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 스스로 개인이 자기 데이터, 자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어떤 개념인데 의료 분야도 동일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한 의료 자료를 갖다 의료 데이터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진료라든가 건강관리 서비스에 이제 활용하게끔 하는 건데 지금 약간 이제 빅데이터하고 약간 혼동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그냥 개인 정보들이 완전히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뭐 개인한테 어떤 형태로 어떤 특수한 형태의 어떤 암 형태, 암을 뭐 또 발견한다든가 어떤 특수한 형태들을 뭔가 찾아내는 형태가 이제 오히려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념인 거고 그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를 개인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마이데이터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우리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료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거의 뭐 76.9%가 다 활용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해보셨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30.7%가 활용 경험이 거의 이 건강관리 목적으로 해서 활용해본 적이 없다. 경험이 이제 그 정도뿐이 있다라고 좀 얘기하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봤더니 지금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기록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보유 정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그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지금 아주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 산업계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각 의료기관이 다 분절적으로 지금 존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도 뭐 의료기관 산업계에서 지금 어떤 걸 많이 좀 활용하고 싶은데 각 의료기관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다 수집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의료 데이터를 이제 활용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갖다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이제 각 병원에서 국민 개인으로 봤을 때는 A 병원이든 뭐 B 기관이든 C 병원이든 이게 서로 다 분절적으로 다 대해져 있는 것을, 이걸 뭔가는 모르게 개인이 다 자료를 갖다 우선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좀 받아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재 보게 되면 아마 각 병원도 아마 다 아시겠지만 A 병원, B 병원, C 병원 같은 경우에 각각에 대한 내 데이터가 있지만 이 데이터가 서로 연계가 안 돼 있고 다 분절적으로 실증 사업도 각 병원마다 따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미래 방향을 갖다 봤을 때 우선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현재 우리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공 부분에서 가장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진료 내용이라든가 건강검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1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진료 기록에 대한 어떤 뭐 요약지, 아주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까지 좀 제공하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로고까지 될 수 있는 뭐 혈압이라든가 뭐 혈당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단계별로 좀 확대시켜서 개인 의료 데이터들을 갖다가 좀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 데이터의 각각에 대한 이 정보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여기서는 플랫폼이라고 지금 표현은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이제 헬스웨이라는 자체는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데이터가 저장되지는 않고 흘러가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구현을 해줘야지만 돼야 되는 거라서 그런 형태의 마이 헬스웨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어떤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저장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모든 생태계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어떤 플랫폼에 대한 용어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플랫폼 형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모든 걸 뭐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떤 플레이 그라운드 형태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플레이어들은 이제 민간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마이 헬스웨이라는 자체 플랫폼이라는 자체는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자신의 건강 정보를 한 곳에 이제 모았다라는데, 이걸 갖다가 저장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기가 건강 정보를 한 군데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상한테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동의를 해서 그다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또 활용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과정을 보시게 되면 어떤 네트워크 허브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의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개인적인 정보들이 각각에 대한 병원 기록이라든가 건강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낮게 흩어져서 도로가 이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 방향에서는 우리가 헬스웨이를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모든 데이터들은 이 헬스웨이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갖다 그냥 흘러가서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 지금 딱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한번 그래서 봤을 때 우선은 첫 번째 아까 보셨다시피 의료 데이터들은 이제 우선은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들이 우선 돼 있는데, 우선 의료 데이터 같은 걸 한 군데서 다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에다가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 대해서 나의 정보를 갖다 빨리 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자서류라든가 이런 서류들을 지금 현재 발급받는 것을 각 병원이라든가 각 의원들, 그 다음에 건보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가서 직접적으로 다 발품을 팔아서 좀 받아야 되는데, 또 이제 일부는 또 분절돼서 인터넷에서 발급받기도 하긴 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제 헬스웨이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지금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4대 분야 12대 세부 과제를 지금 현재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구현을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의료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도입 기반 전체에 대한 마련이 필요한데, 이제 인프라 형태이겠죠. 그런 형태를 어떤 식으로 지금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제를 4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세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보시게 되면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우선은 데이터가 각 기관에 다 있지만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가 다 만들어지는 게 다 수집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항목들을 우선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게 되면 A라는 기관은 남녀, B라는 기관은 성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다 지금 흩어져서 지금 따로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흘러가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 데이터 자체가 지금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제공에 대해서 현재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성은 제공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법상에는 이제 지금 원래는 제공하게 돼 있죠. 개인이 요구하게 되면 반드시 제공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자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제공기관에 대한 어떤 참여 요인이 좀 필요해서, 그다음에 참여 요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프라 구축 비용이라든가 다른 비용 지불 체계를 마련한다든가, 지금 현재 각 병원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평가 제도를 좀 개선한다든가, 이런 참여 요인 정책도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의 첫 번째로는 그 인프라 쪽에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가장 또 중요한 정보 보안 인프라도 지금 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꼭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앱 쪽이 아니라 웹포털 전체도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도 지금 구축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인증 체계 구현이 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반드시 이제 저희가 현황남이면 현황남이가 맞느냐, 이 사람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그래서 저를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인증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각 기관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만약에 쓰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게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 고유번호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식별 체계를 지금도 마련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제공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 좀 과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갖다 이제 상호 이제 제공기관서부터 활용기관까지 왔다 갔다 넘겨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표준 API까지도 지금 마련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갖다 활용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마이데이터 앱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지금 마련은 되어져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공공기관 형태로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서 내가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각 제공기관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개인이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선택적으로 해서 어떤 이제 활용기관에다가 자료를 제공해서 제가 이제 서비스를 받게 하는 이런 형태의 앱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활용 서비스 이제 연계 관리를 해서 이제 저희만 열심히 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간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 기관에 대해서 이거 좀 사전 심사라는 용어를 좀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게 아마 그걸 겁니다. 이 활용 기관에 내 자료가 갔을 때 그 기관이 과연 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 기관은 진짜 내 정보를 잘 가지고는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 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좀 한번 걸러갈 수 있는 어떤 사전 심사 체계를 우선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런 형태에 대한 사전 심사에 대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갖다 이제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R&D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구축을 해놓고 지금 생태계까지 다 만들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법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더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복지부 차원에서만 어떤 하나의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든가 관계부처라든가 각 전문가분들의 다 다양한 의견을 좀 받아서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전체적인 거버넌스 지금 체계를 지금 마련해서 지금 계속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국민 소통도 같이 국민분들도 다 같이 여기 이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서 얼마만큼 국민 본인들이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제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소통해 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지금 추진하는 단계가 지금 현재 아마 앞에 설명하셨던 분들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나의 건강기록 앱 자체가 이제 올 2월 달에 지금 출시가 돼서 지금 이제 일부 한정적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그게 이제 일부입니다. 일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전체적인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전체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원래 실질적으로 한 6만 개 의료기관이 다 들어와서 다 데이터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도 다 데이터를 제공하고 막 이런 형태의 한꺼번에 시스템을 다 오픈시켰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파일럿 시스템, 지금 이제 예비 시스템을 한번 일부 기관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구축해서 실증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2023년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각 기관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헬스웨이 플랫폼 형태가 전체적으로 다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지금 기초적인 아주 초기 단계고 지금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개인적인 정보들이 국민분들이 계속 어려워하시는 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의 정보가 나의 민감 정보가 혹시 외부로 유출이 돼서 나한테 불이익이 혹시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활용 기간에 대해서 어떤 사전 점검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최대한 준비를 좀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은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지금 핵심 목표는 겁니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동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현영남 팀장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포럼 첫 번째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